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 지역도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이번 황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삼권 분립과 사법주권을 해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입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광주 지역 행사에 참석한 이해찬 상임고문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 정책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가 정부의 미래자동차 산업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응모했습니다. 어제 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요.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도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이번 황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야외 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뿌연 먼지가 광주 도심을 뒤덮었습니다. 빽빽한 고층 건물들도 윤곽만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숨쉬기 답답해도 오늘만큼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봄철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질이 나빠지면서 광주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살수차가 수시로 바닥에 물을 뿌리지만 가득한 먼지 속에서 일을 해야 하는 5개 노동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무래도 힘들죠. 시야도 그렇고 이렇게 차량 교통도 이제 많다 보면은 시야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평소라면 운동장에서 했을 야외 수업도 고농도 미세먼지 습격에 모두 금지됐습니다. 호흡기나 기관지 안 좋은 학생들은 본인이 알아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밖에서 수업하다가도 실내에 들어와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새벽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훌쩍 넘기는 세제곱미터당 46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전남에서는 완도 683을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했습니다. 최악의 공기질에도 차량 통제 등의 비상저감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것이 아닌 중국발 먼지에 의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원인 자체가 황사로 인한 건데 그것까지 다 시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최근 5년 동안 광주에서 황사가 27번 발생했는데 봄철이 17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번 황사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단체들은 어린이, 학생,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의 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먼지가 가득합니다.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남 지역에서도 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43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직전 수치까지 다다른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말 마스크가 아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도 가득한 가운데 대기는 무척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와 구리, 광양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언제든 큰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지만 한낮 기온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오늘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장 12일 만에 입장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0년 전 박람회 때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인데요. 정원 드리모나 가든스테이 등 핵심 콘텐츠와 다채로운 볼거리에 힘입어 초반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텐트 모양의 통나무집이 푸른 잔디와 알록달록한 꽃에 둘러싸였습니다. 활짝 핀 봄꽃과 함께 국가정원에서 오롯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가든스테이 쉴랑개입니다. 박람회장 개장 초부터 관심이 컸는데 현재는 5월까지 주말은 모두 예약이 다 찬 상태입니다. 정원 드리모가 잔잔한 호수를 가로지릅니다. 정원과 순천 도심을 잇는 동천 옛 백길을 따라 무리에서 정원을 즐길 수 있어 연일 만석입니다. 평일인데도 박람회장 곳곳은 정원을 둘러보며 추억을 남기는 이들로 북적입니다.
꽃 같은 게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좀 가슴이 탁 트이는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는. 신랑계 등 핵심 콘텐츠와 다양한 볼거리에 힘입어 정원박람회는 개장 12일 만에 관람객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여수와 순천에서 온 20대 연인이 100만 번째 주인공이 돼 봄날의 정원에서 모두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00만 번째 저희가 방문자로 당첨이 되어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네요. 네, 사진들도 많이 보고 이거 SNS도 보고 왔는데 너무 더 화려해지고 그래서 예쁜 것 같아서 매년 또 올 것 같아요. 순천시는 정원박람회 흥행 요건으로 10년 전 경험에서 배운 완성도를 꼽았습니다. 계절마다 바뀌는 다채로운 정원의 매력으로 초반 기세를 쭉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외국의 설계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새로운 우리의 정원 문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많은 공감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확 달라진 모습으로 찾아온 정원박람회. 단기간 관람객 100만 명 입장으로 목표치인 800만 명 달성에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시가 미래차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 공모 사업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 사업과 동시에 추진돼 역량이 분산될까 봐 공모 신청 마지막 날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일단 광주시는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 빅그린 국가산단 일대에 지정된 미래차 국가산단입니다. 미래차 국가산단 조기 조성을 위해선 미래차 소재, 장비, 부품 기업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광주시는 이른바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R&D 연구시설과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모 신청 막판까지 깊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1호 사업인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는데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진하다 역량이 분산돼 자칫 2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포기했다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광주의 미래차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반도체 특화단지가 광주 전남 상생까지 이루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력을 다 하고 공조를 취하겠다. 지역 경제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부장 특화단지가 행성이 했을 때 기존의 그 지역 경제 40%를 행사하고 있는 업체들이 시너지가 창출되리라고. 정부 공모사업의 최종 결과는 반도체 특화단지의 경우 6월,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는 7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광주를 찾아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배상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3자 변제안을 마련한 건 삼권 분립과 사법 주권을 해친 게 아니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오롯이 계승해 참된 민주사회를 이루겠다고 방명록에 적은 김 대법원장은 참배단의 헌화와 분향하며 5월 영령에 넋을 기렸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춘식 할아버지와 양금덕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상당수 살고 있는 광주 전남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4년이 넘도록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쓰비시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팔아서 배상금을 받겠다며 낸 피해자들의 압류 소송은 외교부의 요청으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은 또다시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은 정부의 해법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는 평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사법주권을 침해했다, 상권 분립을 침해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건 다음에 얘기합시다. 죄송합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무를 포기한 처사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 권위를 지켜야 될 사법부 수장이 지금까지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직무를 포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올해 9월이면 72개월의 임기를 마무리 짓는 김명수 대법원장.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은 어제 광주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 정책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방 외교,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어게인 광주 행사에 참석한 이 상임고문은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과 굴욕적인 대일 외교 등을 말하며 국익을 위해 타국에 항의할 줄 알아야 의로운 동맹이고 윤 대통령은 깜냥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역주행과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설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존속 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린 자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1월 광주시 북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를 별다른 이유 없이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새벽 1시쯤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57% 상태에서 10km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순찰을 돌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서구 풍암저수지 주변에서 검거됐고 도주 과정에서 90km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에서 포스코의 자회사 설립 계획을 두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시민들을 무시하지 말라며 기자회견에 나선 데 이어 지자체와 시민단체도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의원들이 피켓을 들고 광양제철소 본부 앞에 모였습니다. 광양시의회가 기자회견에 나선 건 지지부진한 상생협력과 정비자회사 설립 때문입니다. 지난해 광양 홀대론이 불거지자 포스코는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논의에 나섰지만 1년이 넘은 지금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광양 시민을 무시하는 저사이며 기업 윤리에도 입에대는 이율 배반적인 저사이다. 또 협력업체를 통합해 정비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지역의 영세 납품업체가 거래처를 잃게 돼 폐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끊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10개 업체가 있다 그러면 각자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없어진다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제 폐업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정비자회사 설립 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의회는 구체적인 피해 방지 대책과 실효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다음 노동단체, 각 정당까지 해서 범시민대책위원회도 같이 해서 우리 지역사회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광양시 등도 실무회의를 갖고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자녀 돌봄과 육아 등 가족 문제를 다룰 가족 어울림센터가 해남군에 문을 열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도시 재생의 거점으로 일석삼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해남 공공도서관과 연결된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1층에는 공립어린이집과 방과 후 초등생 돌봄 공간이 들어섰고 2층에는 영유아기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과 동네 카페, 실내 놀이터가 조성됐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최신 장난감 세트를 비롯해 백일상과 돌상 등도 마련돼 영유아를 둔 부모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상하고 페이상도 있고 장난감 빌린 것도 있고 해남군 무료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해남 가족 어울림센터로 명명된 이 건물은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 4년여 공사 끝에 최근 준공됐습니다. 원도심 주거지 빈터에 들어선 시설은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른바 슬세권이 장점입니다. 주거지역에 가족 관련 시설이 집적화되면서 인구도 유입돼 도시재생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족 어울림 공간에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언어치료 시설도 마련됐고 동네 부엌과 교육장은 물론 돌봄과 품앗이 등 가족 모임을 통한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화형 공간이 마련되고 집적화되면서 농촌의 육아와 가족,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최근 전남 서부 지역 공사 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점검이 한층 강화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안의 한 하수처리 시설 증설 공사 현장. 일주일 가까이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이달 초 콘크리트 평탄화 작업을 준비하던 30대 몽골인 노동자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장 상태가 미장을 준비가 됩니다. 바로 가서 봤더니 불은 오늘 켠 누가 사람의 소리가 나더래요. 누구 사니까 저기서 뭐 소리치면서 사람이 한 사람이. 지난달 해남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는 살수차가 전복돼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살수차인데 사고 당시 현장에는 관리 감독자나 신호수 등이 없었습니다. 후진하다가 오른쪽 뒷바퀴가 빠지면서 중심을 한 바람 전복된 것 같아요. 운전석이 이쪽으로 가라앉으니까. 올 들어 전남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는 9건에 달합니다. 대부분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거를 안 하는 줄 알고 이렇게 안전 조치라든가 수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은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적발된 안전 위법 사항 적발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 목포 고용노동지청은 산업재해 적색 경보를 내리는 한편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최종 후보지가 오는 20일 선정될 예정인 가운데 실사단의 현장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현장평가단은 지난 10일부터 나주시 반남면과 영암군 시종면에 이어 해남군 연동리를 차례로 방문하고 입지 타당성과 지자체의 대응, 주민의 수용성 등을 평가했습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는 충남의 1곳, 전북의 3곳, 광주시와 전남 3곳 등 모두 8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가 중국 선전에서 열린 플라워쇼에서 수상했습니다. 황지혜 작가는 보도자료를 통해 철새 도래지이자 내륙 생태계의 연결고리인 중국 선전의 강줄기를 표현한 나비춤이라는 작품이 중국 그레이터 베이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작가는 지난 2011년 영국의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정원 디자이너 가운데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관 위탁운영 우선협상 대상자로 5.18 부상자회가 선정된 것을 두고 논란인 가운데 광주시가 부적합 결론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평가위원회는 부상자회의 계획을 평가한 결과 5.18 교육관 운영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재공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쌍둥이나 세 자녀 이상 맞벌이, 조손 가정에게만 제공됐던 손자녀 돌보미 사업이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도 완화하고 수당도 늘렸는데 현재 170여 가정에게 지급됐던 돌봄 수당 수혜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사업은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광주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틈새 돌봄 정책입니다. 오늘도 날 자체는 맑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먼지가 가득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전남에는 경보 또는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살펴보시면 세제곱미터당 136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에 가까운 수치까지 달아오른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비말 마스크가 아닌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먼지도 많은 가운데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현재 광주와 구례, 광양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언제든 큰 불이 번질 수 있는 만큼 화재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무려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5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일교차는 20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 안팎으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차차 해소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